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카티아 영상을 찍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기초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냥 상기초에 상기초부터 해서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일단 단품 파일을 갈 거고요. 일단 첫 시간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냥 여기 패드, 요 놈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옵션, 그러니까 포켓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능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한번 드리고 이제 응용하는 것들을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사각형 이렇게 하나 그릴 거고요. 끝나고 나가서 자, 일단 기본 기능은 패드 하시고 선택하시면 이렇게 높이가 올라가십니다. 근데 차이가 일단 스케치에서 바로 나오면은 이렇게 선택된 상태예요. 그래서 패드나 포켓 하시면 바로 잡힙니다. 근데 바탕화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풀려요. 그러면 패드에도 선택이 안 돼요. 눌러갖고 가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거리값 주는 거. 그래서 next, last, 뭐 plan, surface 있는데 요것들 한번 천천히 설명 좀 드려볼게요. 그 다음 틱 하고 이제 mirror extend, 리버스, 그리고 모아가서 세컨드까지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은 누구나 다 아는 해당 스케치에 대해서 높이 값을 주는, 그리고 리버스는 방향을 이렇게 바꾸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50이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면 높이 50짜리가 모양이 나와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아 가볼게요. 그럼 세컨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마이너스 20을 줘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올라가집니다. 즉 전체 높이가 50인데 이렇게 20만큼을 붕 뜬 나머지 30만큼만 패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 잘 쓰시면 플랜 만드는 게 양이 좀 줄어요.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가도 돼요. 그래서 50에 만약에 마이너스 20이다. 그럼 이제 밑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마이너스 아니고 둘 다 50이다. 그럼 양쪽으로 50씩, 전체 높이가 100. 그리고 여기는 30이다. 이렇게 30에 50씩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이제 뭐 미러 얘 가지고 체크해서 반반씩 하기 귀찮다 하시면 이렇게 숫자값 조절해서 주셔도 무방합니다. 네, 이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 예시로 하나 또 그려볼게요. 일단 제가 선을 이렇게 디귿자 모양 하나 그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선 한 개를 그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패드 하려면은 네모든 뭐든 해서 외형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얘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 해서 요거 다 갈 건데 오류 뜨죠. 일단 yes 할 거고요. 두께는 저 양쪽으로 해볼게요. 해놓고 일단 50 놔두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선의 두께를 줄 건데 그게 여기 틱 하는 거예요. 연놈을 체크하면 알아서 세컨드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게 이제 틱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일단 티크네스 1, 2가 지금 불 들었는데요. 일단 방향성이에요. 일로 가냐 일로 가냐. 지금 얘 같은 경우 선 요렇게 쓰니까 요렇게 가냐 요렇게 가냐. 그리고 숫자 넣는 쪽이 1번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에 10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10씩 두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쪽은 0이다. 한쪽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내추럴 피드 같은 경우는 양쪽의 합의 두께입니다. 그럼 5씩 가는 거겠죠. 그리고 머지앤드는 다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바닥 부분의 스케치를 가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원한게 좀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 패드 해서 요놈 눌렀을 때 일단 높이 값이잖아요. up to next는 그냥 다음 면, 그러니까 바로 닿는 면까지 한다 뜻이고요. last는 마지막에 있는 면, 즉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면, 즉 마지막에 닿을 수 있는 면까지 가는 거고요. up to plan은 지정면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면까지는 가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아가 가지고 넥스트는 됩니다. 근데 라스트 하고는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토 플랜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플랜에 넣고 여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스케치가 밑에 있는데 요만큼만 가는 거예요. 예, 지장면이 두 개다 보니까 그 면들만큼만 이런 식으로 패드가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쓰시면 좋아요. 넥스트나 라스트도 다 되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양쪽 다 지정면으로 하시는 게 문제가 잘 안 생기고 제일 깔끔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오프셋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니 지금 요면까지 다 한 거잖아요. 1번이. 근데 한 10만큼 더 가고 싶어요. 10주면은 그만큼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값 주면은 그 마이너스 수치값만큼 내려가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10을 주면은 그 10만큼 더 올라가시는 건데 지금 두께되면 큰 차이가 없죠. 20을 줘버리면은 그 면에서 20만큼 뽕 떠버리는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패드, 포켓 얘들만 참 잘 쓰셔도 플랜 만드는 수고가 월등히 줍니다. 예, 이제 거리값 계산하는 거 차이는 있겠지만 디멘션 갖고 했을 때는 이제 뭐 잘 쓰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능에 대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패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틱에서 아까 모어 한번 해볼게요. 이쪽에서 한번 스케칭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이렇게 하나 그어볼게요. 마무리했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디귿자입니다. 일단 제가 패드 이 선을 누를 거고요. 오르트죠? 일단 방향은 안쪽으로 가게 해놓고 틱 해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두께를 가는 거죠. 보시면 끝까지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 앞쪽 플랜 여기 면까지 가는 거 했는데 아래 위 보시면 지금 짧죠? 이럴 때 쓰는 게 머지 엔드입니다. 연장이에요. 이렇게 이제 끝까지 닿게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머지 엔드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벽이 막아줘야 돼요. 뚫려버리면 무한정 가는 거니까 작업이 안 됩니다. 네, 이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칸막이가 나와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직선이었잖아요. 이렇게 대각선 하나 그어보겠습니다. 마무리했고요. 리브 같은 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보자면은 패드 요 놈 가지고 양쪽으로 해볼게요. 두께는 제가 한 5만큼만 준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뭐가 안 나오죠? 역시나 틱 체크하고 그 다음에 양쪽 타고 연장 가면은 지금 보시면 모양이 제대로 안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역시나 이건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즉 방향이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각선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다른 거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일단 니은자 모양 나오게 하나 그려놨고요. 패드 가지고 딕 양쪽으로 10만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에서 스케치 하나 가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껐습니다. 요거. 일단 패드 가지고 반대편 갈 거고요. 여기는 한 10만큼만 가볼게요. 이렇게 되면은 또 모양이 나와지죠. 이제 틱 안 했습니다. 그냥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아까는 지금 경사각 때문에 좀 그랬는데 요렇게 니은자든 기역자든 디귿도 되긴 됩니다. 일직선만 됩니다. 각진 건 잘 안 돼요. 니은이나 기역자문은 경사진 게 잘 나옵니다. 신기하게 실이.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선이 약간 지금 짧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리고 방향만 맞춰 놓으면은 알아서 연장시킵니다. 즉 이제 굳이 틱 옵션을 안 가더라도 알아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께만 주시면 돼요. 방향이랑.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제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각지는 리브를 보다 좀 쉽게, 일부러 뭐 삼각형 다 그럴 거 없고요. 그러니까 선만 그어도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원통도 작업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 하나 일단 가정할게요. 높이는 한 100 줘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쪽의 면을 가서 이렇게 하나 꺼볼게요. 이제 패드 너무 두껍거든요. 틱 하지 말고, 그리고 양쪽으로 한 이만큼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께 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원통도 이렇게 모양 만드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뭐 삼각형 열심히 그려서 할 건 없어요. 그리고 원통 같은 경우는 삼각형 그리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딱 맞춰서 그리는 분 많거든요. 지금 대충 해보자면 이런 식으로 원통의 반지름에 딱 맞춰서 하는 분 많은데, 이래버리면 패드 가지고 두께를 줬을 때 옆에서 볼 때 붙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렇게 위나 아래서 보시면 이렇게 떠요. 원줄 때문에 이렇게 휘는 거니까 패드는 직선이라서 이렇게 사이가 떠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 나가셨을 때 초보자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릴 때 하고 이제 볼 때는 큰 차이를 못 느껴요. 저 틈새가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막상 이제 작업 다 했다고 데이터 내려가시고 변환시켜서 이제 뭐 가공 코드라든지 뭘 짜면은 오래 뜹니다. 못 갔거든요, 저거를. 날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때문에 오래 난다고 또 찾다 보면은 저기서 찾아지면 다들 화탈하죠. 이거 누구 했냐고 막. 그때부터는 개 까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대각선 끊는 것들, 얘 같은 경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하실 거. 이렇게 대각선이 이렇게 모서리가 지면은 그 모서리 끝을 선 끝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선 끝이 뭐 요만큼이든 이만큼이든 상관없어요. 아니면 하나만 다 있고 요렇게 나가든 요렇게 나가든 아니면 뭐 요렇게 나가든 뭐 요렇게 나가든 상관없이 끝이 요렇게 모서리들 끝에만 안 벗어나면 됩니다. 예,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포켓은 똑같습니다. 네, 포켓은 똑같습니다. 만들고 파고예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포켓에는 기능이 한 개 더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나 그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 하나 그렸습니다. 마무리했고요. 일반적으로 포켓은 제가 그린 것만큼 이제 높이 값을 주면 그만큼 파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근데 패드에는 요 기능이 꺼져 있어요. 근데 포켓만 요 리버스 사이드 하는 게 불이 들어옵니다. 저게 뭔가 하니 일반적으로 포켓을 다 깨겠듯이 제가 그린 것만큼만 파는 거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그린 걸 뺀, 즉 그려낸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런 식으로 파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린 부분 이외에는 필요 없다 할 때는 이렇게 리버스 사이드 가시고 파버리면 보다 깔끔하게 작업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패드랑 포켓 얘들 일단 기능이 되게 많아요. 네, 일단 뭐 선택하는 것도 더 있는데 일단 기능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하나만 잘 쓰셔도 웬만한 정말 간단한 것들은 작업이 월등히 쉬워집니다. 네, 그리고 쓰시는 걸 권장드려요. 연습 좀 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근데 권장 안 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설명 안 드릴 게 있는데 한번 드려볼게요. 그게 뭔가 하니 일단 잠깐 좀 다 지우겠습니다. 한쪽에 스케치를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각형을 하나, 원을 하나, 또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럼 이제 각각인 거죠. 각각.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한 개씩 그려서 높이값 줄 건데 지금 한 방에 그리다 보니까 전체가 잡힙니다. 예, 게다가 지금 오르막죠. 형태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요구하는 모양 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그리고 초심자가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고요. 패드가 안 먹습니다. 또 모양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제 셀렉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즉 스케치 끝내고 나와서 주황색인 상태에서 하시면 안 먹어요. 밖에 클릭해서 흰색 풀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패드, 포켓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셀렉션 이때 우클릭, 고트 프로파일 갈 거고요. 한쪽을 눌러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항상 서브 엘리먼트 개별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케이 하고 높이 값을 주면은 그거 하나만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모양이 나와집니다. 이런 식으로 헤드, 이번에 포켓 해볼까요? 원 겹쳐 있으니까. 그것도 프로파일 원 눌러놓고 방향 맞추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셨죠? 근데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쓰지 말라는 이유가요. 일단 첫 번째가 스케치가 한 군데 몰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위치 안 맞네 해가지고 스케치를 다시 가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바꿔 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도 좀 바꾸고 마무리하면은, 지금은 이제 간단한 거니까 문제 없이 나왔는데, 이게 좀 길어지고 데이터가 복잡해지면 깨져요. 즉 오류가 생겨요. 그러면 그 오류를 풀다가 시간이 다 가요. 즉 한 개씩 그려서 하는 것보다 수정하는 시간이 겁나게 많아져요. 뭐 정말 단순한 모양이면은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어요. 수정할 게 별로 없어지니까. 근데 작업 트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작업 쓰시면 나중 가서 진짜 피똥 쌉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 하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예전에 만든 건데, 부품 수가 43개짜리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한 개씩 부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쪽 부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트리가 이렇게 나와지죠. 패드, 포켓, 뭐 챔퍼 뭐 쭉 나오죠. 딴 거 없었어요. 그냥 패드, 포켓, 챔퍼 이거 다예요. 기껏해도 필렛 뭐 그런데 다 나오서 마찬가지입니다. 다 뭐 패드, 포켓, 챔퍼, 미러 이렇게 안 썼어요. 그래서 쭉 있는데 스케치가 지금 다 따라 있잖아요. 근데 이거 한들 몰아버리면 어딘가 하나에서, 그러니까 몰아놨을 때 수정을 하면 어딘가에서 오류가 떠요. 그럼 이거 전체 다 풀다가 시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예, 풀다가 그냥 애시 안 하고 말지 감사만 다시 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화닥증 나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정말 간단한 거, 단순한 거, 정말 무식할 만큼 좀 심플한 거 이외에는 이렇게 하시는 거 권장 안 드립니다. 참고로 샤프트 그로브 다 되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하지 마세요. 큰일 나요. 분명히 좀 말씀드립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설명은 드리는데 일단 무조건 쓰지는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가 가장 기본적으로 패드랑 포켓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응용까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모양 따라 천차만별이니까 머리 아파요. 이제 이거 두 개만 지금 그 한 20분 가량 떠들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샤프트 그루브 나가고 저것들하고 포드 포켓 섞어서 쓰기 시작하면은 이제 환장하는 거죠. 거기에 필렛 챔퍼랑 대칭이다 뭐다 들어가고 이제 공면까지 가면은 끝납니다. 그래서 괜히 카티아가 어려운 툴이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것만큼 좋은 점은 있죠. 복잡한 거 할 때 편합니다. 월등히 편합니다. 인벤터나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편합니다. 단점이 손이 좀 많이 간다는 것밖에는. 네, 해서 일단 뭐 서두가 길었는데 일단 패드랑 포켓 이 두 가지의 기능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응용해서 모델링 하는 거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